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책에서 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인연은 쉽게 맺어진 인연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네요. 한 생은 나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한 쌍의 부부는 무려 500생의 세월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무려 500생의 세월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인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할 때는 심플하게 하라. 이혼의 1차적인 조건은 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물러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어떤 중년 여성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한 남편과 난데없이 이혼을 했는데 도무지 화가 나서 사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요즘 황혼 부부들의 실상인 것 같아서 내가 잠시 소개할까 한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정년퇴임을 한 후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딸이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얼마 되지 않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밖에 나가면 돈 쓸 일만 있다고 종일 집에만 있었다. 부인으로서는 하루 삼시 세끼를 차려주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어서 어느 날부터 밖으로 나가라고 내쫓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부인은 빠듯한 살림 때문에 남편에게 매일 용돈으로 1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 남편은 이 돈으로 어떤 과부가 하는 술집에 거의 매일 들러 술을 마셨다고 한다. 술집 여자는 중학교 교감까지 한 남자가 그 흔해 빠진 신용카드 한 장 없이 지갑에 매일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급기야 부인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아니, 평생 자식 새끼와 마누라를 먹여 살렸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너무하시네. 남편과 술집 여자는 조광지철을 안주 삼아 매일 흉을 보는 재미에 빠졌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국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술집 여자는 남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평생 자신이 먹여 살릴 테니 이혼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못해 남편은 술집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은 부정을 저지른 남편과 결국 이혼까지 했지만 후회가 막심했다. 물론 남편의 연금도 두 조각 났다. 자신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괜히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사연이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물론 남편의 잘못이 더 크지만 부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대개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 단절이다. 소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마음마저 멀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른다. 이 부부의 문제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의지할 곳은 오직 부인뿐인데 정년퇴임을 한 후 부인과 자식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대하는 것에 불만이 컸을 것이다. 더구나 교감까지 지낸 남편에게 매일 10,000원씩 용돈을 준 것도 부인의 큰 잘못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을 주고 그 용처에 대해서 묻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말년에는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자신의 삶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아마 그로 인해 술집 여자에게 많이 끌렸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는데 서로가 화를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대개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럴 때는 한쪽에서 양보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온다. 얼굴만 마주쳐도 상충작용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나고 급기야 꼴도 보기 싫어진다. 이때는 배우자가 알랭드롱이나 절세미인 양귀비라도 소용없고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다 소용없다. 어떤 때는 과거의 집안 내력까지 들먹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혼수까지 이야기하는 등 캐캐묵은 오래전의 일까지 꺼내놓고 다툰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도 그에 대한 논리가 합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 쪽에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헤어질 수가 있다. 상대방을 갑갑하게 하고서 헤어지면 자신의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심플하게 헤어져야만 서로의 일도 잘 풀린다. 모든 불화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빨리 찾아내야 하고 상대방에게 있으면 찾아내어 바르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상호간에 생긴 불화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소해야 다시 합치든 이혼하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에도 큰 병이 생긴다. 아프다고 무조건 아스피린만 먹으면 되겠는가?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는 병이 있고 없는 병이 있다.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는 다른 병이 생기듯이 불화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만 상대방 탓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를 한 뒤에 헤어져야 한다. 억지로 걸러서게 되면 이들 부부처럼 평생 마음이 상처가 된다.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항상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다시 합칠 기회가 생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오늘은 제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이혼할 때는 심플하게 하라. 어떠셨습니까?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젊은 부부도 또 황혼 이혼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좀 뭔가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공부해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인연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한 쌍의 부부는 무려 500생의 세월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인연입니다. 500생을 거쳐서 만난 위대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업을 다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을 가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500생을 거쳐서 만난 인연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바꾼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제가 정법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질량이 되고 능력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상대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욕심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죠? 상대방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멀리 갔다가 던져두고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좀 살다가 내 곁을 좀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500생을 거쳐서 만난 인연인데 갈 때 잘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